ETF, 저 TF.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ETF, 저 TF. 각자 하는 겁니다. 네, 인생 각자 도생이죠. ETF, 저 TF로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네. 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또 지난주에 이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배당 ETF에 배당 대해서. ETF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 용역을 주시는 네, 거야. 그렇죠. 나는 머리가 복잡하니 네가 찾아서 알려다오. 네, 와이스트릿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건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하나씩 지금 다 적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다뤄드릴 예정이니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죠? 배당. 네. 배당 ETF. 국내 배당, 월배당 ETF 했잖아요. 근데 댓글 중에 미국 배당 ETF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미국 배당, 월배당도 있고 분기 네. 배당도 있고 미국 대표 배당 ETF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호돌이님하고 주기적으로 IT 강의를 네. 하거든요. 주로 이제 반도체 특강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도체의 핵심이 뭐예요? AI. 그리고 AI 연관 산업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잖아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 네. 해서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 찾기,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관련돼서 광 모듈, 광통신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뭐 서버렉도 그렇고 쿨링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수혜 피해가 또 사실은 엇갈리고 잘못 알려진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호돌이님의 특강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오늘은 일단 ETF 트래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ETF 트래커도 유용하게 보시는 분들 저희 그 와이스트릿 사이트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ETF 트래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게 생겼어요. 뭡니까? 바로 이 옆에 오른쪽에. 저희가 원래 액티브가 제일 먼저였고 패시브였고 맨 오른쪽에 커버드 콜. 네. 또 저게 아직 그 완성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네. 공개는 해놨습니다. 네. 저 맨 오른쪽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네. 배당 ETF랑 커버드 콜 ETF만 또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배당 ETF 안에 그냥 이제 고배당 ETF들 진짜 배당으로 주는 배당 ETF가 있고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배당을 주는 ETF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묶어놓은 ETF라고 그렇죠. 이 트래커라고 보면 되죠. 아직 국내 ETF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저 안에 들어가시면 최근에 뭐 수익률도 있고 ETF별로 토탈 리턴이라고도 네. 하죠. 배당하고 주가 상승까지 합쳤을 때 비교돼 보실 수 있고 ETF끼리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위에 보면 4개 탭 중에 세 번째죠. ETF 포트폴리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배당은 분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한 기업에서 배당 컷이 나올 수도 있고 ETF, 배당 ETF끼리도 차별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ETF를 얼마씩 넣었을 때 예상되는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을 기반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 네. 돈 많네요. 그리고 거기에 ETF 이름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세요. 상관없어요. 밑에 뭐 아무거나. 검색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저희 그 ETF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예시로 아무 배당 ETF 3개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볼륨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저걸로 어떤 걸 얼마만큼의 비중을 담았을 때 그러면 예상되는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금액을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단위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연간 예상되는 배당금이 얼마 예상되는 수익률 물론 이제 과거 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이거요. 사실 저기 펀 ETF라고 삼성우종에서 만든 그 사이트에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이 비중을 제가 왔다 갔다 조절을 할 때 바로바로 이 수익률이 바뀌는 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거는 과거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거고 또 세금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완벽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세전, 세후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커버드콜이 워낙에 또 핫하니까 이 커버드콜에 대한 설명도 쉽게 돼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한번. 저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커버드콜은 내가 콜 옵션을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이 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다. 네. 상방을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지수 전체를 다 콜옵션을 매도를 해가지고 상방이 이제 완전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콜옵션 매도 비중을 또 조정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방 제한을 3%만 했을 때, 뭐 26% 했을 때 이제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죠. 이제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많이 팔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장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지만 그렇죠. 상방은 더 많이 닫혀버리고 맞아요. 적게 받으면 상방이 열리지만 이른바 월배당이라고 하는 그 분배금 좀 줄어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최적의 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건 처음 봤어요. 근데 다만 저것도 예전에는 커버드 콜 ETF 이름에다가 10, 그쵸. 15 이런 걸 달았어요. 자기네가 추구하는 맞아요. 일종의 배당금 같은 거, 시가 배당률 같은 거. 근데 그게 금융당국에서 그게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확정해 줄 수 없는데 사람들을 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에서 빼기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커버드콜 ETF 그 운용사의 설명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략 과거에 얼마씩을 줬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목표로 하는 그 연 분배율을 원래 상품명에다가 써놨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이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확정이자처럼. 네, 그래서 그거를 뺐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정, 비중 조정 스스로 해보시면서 그렇죠. 이제 본인이 좀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 너무 좋네요. 트래커가 나날이 발전합니다. 진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오, 그래서 액티브 ETF도 비교해 볼 수 있고 패시브 ETF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배당, 커버드 콜까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와이스트리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미국 ETF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국 것까지? 제가 좀 이번에 힘들긴 한데, 조사하면서 미국 ETF는 여기 안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또 이번에 ETF 체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여튼 저희가 더 빠른 개발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월배당 ETF예요. 월배당이 2개가 있고요. 그냥 일반 분기 배당이 하나. 그래서 3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3개 준비한 게? 3개를 준비했습니다. 대표 ETF를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당 ETF는 좀 아무래도 은퇴 직전에 계신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생각보다 의외로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미국 대표 지수는 뭐가 있죠? S&P 500. 네, S&P 500. 다우존스 30. 그렇죠. 나스닥 100. 그 다우존스 30은 ETF로 잘 안 나와요. 이 두 가지만 이제 나오는데 이제 S&P 500이 제일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미국 대표 500개, 대형주 500개의 기업을 담고 있는 지수고요.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이 401k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직장인들을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연금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 미국 퇴직연금의 거의 한 50에서 80% 정도가 이 S&P 기준으로 이거를 근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본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년간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00%에서 1100%가량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10에서 11%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그 워렌 버핏이 유언을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모르면 그냥 S&P 500 지수 사라. 그렇죠. 인덱스 펀드 사라. 자기 부인한테도 맞아요. 내가 죽고 나면은 유산의 대부분을 그냥 S&P 500에 투자해라. 이렇게 또 말한다고 하셨죠. 본인이 이 사후에 본인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S&P 500 ETF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미국 단기 국채에 넣어라. 라고 말한 게 이제 워렌 버핏. 잘 모르면 그냥 바구니에 투자하세요. 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은 기술주, 공격수들로만 이루어진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 100개를 뽑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에 상장된 게 한 5,000개 맞아요. 정도가 돼요. 상위 100개 중에 그렇죠. 금융주를 뺐습니다. 나스닥 지수 100에는 또 금융주가 빠져요. 네, 금융주는 빠져서 여기는 대부분 이제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성장성과 변동성이 높은 스트라이커들, 축구로 말하면 이 스트라이커, S&P 500은 국가대표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익률도 보면요. 30년간 누적 수익률이 3,700% 이상.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연평균으로 보면 13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ETF 시장에서 그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그 규모가, 사이즈가. 그 미국 전체 ETF 자산의 절반 이상이 S&P 500 아니면 나스닥 100으로 추종하는 상품이고 여기에 뭐 배당, 커버드 콜 조금 다른 이제 전략까지 포함한 거를
다 합치면은 한 7, 80%가 이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ETF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의 경험이나 지식 수준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 보고 아니 S&P 500이랑 나스닥 100 지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유튜브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타임코드도 써드립니다만 아는 부분은 빨리빨리 또 넘어가고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또 찾아서 들으실 수 맞아요. 있다는 거.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 연초 이후에 좀 작년 말부터 좀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할 때도 있고 빠르게 오를 때도 있고요.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보면은 2에서 3%대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얼마나 올랐냐면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또 빠르게 더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 S&P 500 나스닥 너무 적게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나스닥 그 S&P 500이랑 나스닥만 하면 되지. 왜 배당 ETF 선전 설명하는데 이게 얘기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전쟁 때도 그렇고 지수가 확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때 보통 초보 투자자들은 그냥 던집니다. 털리죠. 네, 다 털려요. 멘탈이 털려서 그냥 던지고 나가는데 배당 ETF의 힘은 여기서 나와요. 왜냐면 배당이 현금 흐름이 얼마라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내가 계속 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ETF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도 배당 ETF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전 그 말이 너무너무 동의가 되는데 그래서 S&P 500이나 이런 대표 지수들도 배당으로 들고 있으면 성과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스파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ETF거든요. 그리고 제피라고 하는 거는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예요. 이것도 역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이제 월배당을 다달이 주는 ETF인데 이 두 개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빨간색 그래프가 그냥 S&P 500 ETF예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제피라고 하는 이제 월배당 ETF거든요. 똑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근데 이제 장기 수익률 곡선을 보면 빨간색이 더 높죠. 출렁출렁하지만 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우상향이지만 빨간색 그래프가 조금 더 가파른 우상향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2022년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에 더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2022년도에 갑자기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S&P 500 지수만 1년에 거의 20%가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30%가 넘게 떨어졌을 때요. 연간 수익률이. 이때 배당 수익률이 배당 그 ETF 수익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월 현금 흐름으로 방어력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죠. 배당 ETF는 말 그대로 좀 수비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ETF, 그러니까 제피는 방어력을 보여주지만 이 꿀렁꿀렁하는 이 장에서 좀 심신의 안정을 줄 수 있는 ETF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배당 ETF는 20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 20대 분들은 앞으로 투자할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 수익을 더 자본 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는 복리의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원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좋아요. 다만 그거는 이제 MDD라고 해서 맥시멈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정말 최하점까지 내려갔다 오는 걸 이제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좀 빠진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계속 팔고 나오면 속된 말로 이제 담배꽁초를 바닥에 지지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도 그러니까 하나요?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잃어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취지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 월배당 ETF를 비중을 늘려가면서 나의 이제 마음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대표 지수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월배당을 주는 배당을 주는 ETF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ETF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아시는 슈드. 슈드 아시죠? 저거는 거의 미국 배당 ETF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 중의 기본. 찰스 슈왑에서 만든 이제 미국 배당 성장 ETF 슈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S&P 500을 추종하는 월배당 ETF 제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월배당 ETF GPIQ. GPQ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슈드부터 보면 슈드는 2011년에 상장을 했어요. 제일 오래됐죠. 그래서 벌써 한 15년 정도 된
배당 ETF고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예.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고 부채가 적은 기업. 그러니까 정말 이미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에 이른 배당주들을 담은 말 그대로 배당 ETF예요. 네. 그리고 5년 배당 성장률을 또 따져요. 그래서 상위 100개 종목을 담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이제 따지는 게 아니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담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종목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슈드는 그냥 고배당주뿐만이 아니라 네. 배당도 성장을 하고 네. 성장하는 기업도 담고. 그렇죠. 그래서 배당 성장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슈드를 보면 일단 구성 종목을 먼저 보시면 그 다양한 섹터에 투자가 돼 있죠. 예.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이게 상위 3개고요. IT가 4위예요. 구성 종목을 보면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게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두 번째, 그다음에 쉐브론 에너지 기업이죠. 머크앤코 또 이 코카콜라 버핏 할아버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비중이 많아봐야 4%. 맞아요, 많아봐야 4%.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분산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요렇게 이게 IT 주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S&P나 나스닥이랑 변동이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얼마나 주냐 보면. 배당 수익률 최근 1년이 3.44%예요. 이게 별로 안 높네? 그러니까 사실 저것만 놓고 보면은 당장의 배당은 별로 많지는 않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저희가 이걸 장기 투자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네. 그 ETF 자체가 우상향하는 것과 그렇죠.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토탈 리턴으로 봐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토탈 리턴으로 보면 최근 1년 토탈 리턴이 25%예요. 1년에 25%면 어디 가서 1년에 25%를 받습니까? 코스피 상승률의 한 절반 조금 넘나? 근데 이제 그렇게 자본 차익만 볼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장기 투자. 그럼요. 그래서 주가 수익도 오르고 토탈 리턴으로 하면 25% 그리고 여기 배당 성장률 보시면은 네. 배당 성장률이 3년 평균이 이제 1년간 6.25%, 5년이 8.68%. 저게 연평균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금이 작년 대비 얼마나 더 그렇죠. 많아졌느냐, 늘었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장률이 중요한 건 그거죠.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 해지하고 그렇죠. 물가 상승률보다 배당이 더 얼마나 많이 높아지느냐. 맞아요.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게 얘기예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늘어나는 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 1년으로 보면은 1.56%밖에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저것도 CAGR이라는 게 연간 평균 성장률. 그렇죠. 5년 누적, 뭐 3년 누적 이런 식으로. 근데 연에 요만큼씩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ETF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월배당이 아닙니다. 요새 하도 월배당이 핫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월배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배당 요거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분기배당입니다. 분기배당.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이 들어오고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이 슈드를 들고 있었던 분들이 네. 슈드 배당 거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작년에 S&P랑 나스닥이 엄청 날아갔는데 슈드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코스피는 70%가 오르고 맞아요. S&P, 나스닥은 지금 그나마도 이 두 자릿수대로 오르는데 이게 뭐냐 막 하면서 엄청나게 불신을 갖고 있었는데 연초 이후에 대표 지수들이 횡보할 때 이게 오히려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산 투자에 그 정신에 입각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슈드 투자하는 사람들도 배당을 보고 배당 성장을 보고 투자했지만 그렇죠. 또 저기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상대적으로 배가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엔 포트폴리오로 그렇죠. 나눠서. 근데 확실히 이거를 들고 있으면 든든한 맛은 있습니다. 배당이 매번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맥스로 가져갔을 때는 수익률도 장기 우상향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ETF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사실 미국 내 배당 ETF 중에 1위가 슈드가 아니에요. 원래는 VIG, 그러니까 비그라고 하는 ETF가 더 커요. 더 큰데 VIG. 근데 이거는 슈드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낮아요. 1%대여가지고 미국 기관들은 많이 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미국 배당 ETF 이꼴 슈드라고 이제 많이들 아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큰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많이 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순자산을 보면은 861억 3,600만 달러. 정도 돼서 한화로 약 120조 원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ETF 순자산이 최근에 400조가 넘었죠.
그거의 한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 이 ETF 하나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JP 모건에서 나온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월배당 ETF입니다. 저거는 커버드 콜이라면서요? 커버드 콜이에요.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요것도 지금 슈드의 절반 정도까지 지금 순자산이 따라왔어요. 컸네요. 엄청나게 빠르게 컸어요. 사실은 JP 모건이 이 커버드 콜 ETF JP와 여기에 이제 상응하는 나스닥 커버드 콜 ETF가 JQ거든요. JP와 JQ를 내놓고 나서 커버드 콜 ETF 시장이 그냥 미친 듯이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네. 월배당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커버드 콜 ETF의 약간 시조색격인 그런 상품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JP 네. 설명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구성 종목이 보면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일 높은 게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들어보셨나요? 저 뭐 우주항공 로스 기업이요? 스토어스, 넥스트에라 에너지. 네. 그러니까 이게 S&P 500이 500개를 다 담지 않아요. 이 예. JP는 S&P 500 중에서도 베타가 낮은, 변동성이 낮은 100개 기업만 추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얘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것도 1.7%, 1.6%대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100개를 담고 있으니까 1%씩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P 500 중에서도 이제 그 변동성이 낮은 100개 기업만 담았고, 그리고 나서 15%에서 20% 정도는 ELN이라는 파생 상품을 담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배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배 수익률이 연 7에서 10% 정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이 컨셉이 변동성은 낮추고 현금 흐름은 극대화한다. 배당 수익률 최근 1년 동안 8.29%죠. 상당히 현금 흐름이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성장률은 일단 10.2%. 근데 이 3년으로 치면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예. 그리고 배당 기여도, 여기를 보시면 토탈 리턴으로 보면 네. 배당 수익은 8%지만 주가 수익이 6.65%. 상당히 주가 수익이 좀 부진하죠. 왜냐면 커버드 콜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피의 진짜 힘은 하락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피가 언제 진짜 빛을 발했냐,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 스파이가 S&P 500, 그다음에 제피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네. 요 2022년도에 제피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렇죠. 파란색이 오히려 네. 큰 변동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네. 약세장에서도 잘 방어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커버드 콜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인 맞아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네, 올라갈 때 좀 다 못 담는데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분배금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분배금이 그냥 나오는 콜옵션을 건 매도하고 또 올라갈 때 콜옵션 행사 그쵸.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상방은 제한되고 다만 그걸 나는 월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토탈 리턴 수익률을 봤을 때 2022년 하락장에 보면은 이 S&P 스파이는 마이너스 20%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제피는 13%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피 수익률이 더 좋았다. 뭐 수익률이 다 나빴지만 좀 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 상품은 GPIQ입니다. 나스닥을 따라가되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 분배금을 주는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제피의 나스닥 버전이에요? 그렇죠. 제피의 나스닥 버전인데 운용사가 달라요. 제피는 JP모건이고요. GPIQ는 골드만삭스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JP모건 너무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2023년도에 후발주자로 이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만든 지 이제 3년도 채 안 됐을 3년도 채 안 돼서 운용 자산이 좀 적죠, 상대적으로. 근데 구성 종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쭉쭉쭉쭉 다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술주 중심 나스닥을 따라가는 이제 ETF다, 월배당 ETF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피랑 다른 게 그 콜옵션 매도 비중을 25%에서 75% 사이에서 이 펀드 매니저가 조정을 해요. 그 콜옵션 매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이 횡보장이다.
그러면은 상승이 굳이 안 되니까 콜옵션 매도 비용을 많이 매도를 해서 분배금을 더 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25%만 매도를 해서 상승을 따라가려고 상승을 하고 따라가는 조금 그러니까 하기사 기술주들이 그냥 일반적인 S&P 500의 고배당주보다는 배당을 덜 하니까 그렇죠.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은 미국 기업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도 쫓아가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배당금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콜옵션을 더 많이 매도해야 분배금의 재원이 나오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걸 탄력적으로 조절하는데 그게 뭐 국내에 있는 커브드콜처럼 무슨 뭐 10%, 15% 조절이 아니라 25에서 75%가 비중을 조절한다고요? 비중을 알아서. 이게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액티브하게 조정을 해서 조금 진짜 야심차게 우리가 JP모건 좀 따라잡아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률도 지금 이 제피에 응당하는 해당하는 골드만삭스의 상품이 GPIX거든요. 그리고 제Q에 해당하는 상품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GPIQ예요. 네. 근데 이 골드만삭스들 수익률이 지금 좀 더 좋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산운용사들끼리 ETF 경쟁 치열한데 그렇죠. 미국도 엄청 치열하고 여기서 비슷한 거 내놓으면 여기서도 비슷한 거 내놓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또 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제가 다 같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스파이는 그 기초적으로 일단 하나 넣어놨어요. 원지수를 대표하는 거니까. S&P 500. 네, S&P 500. 그다음에 여기 슈드, 제피, GPIQ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GPIQ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GPIQ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거고 맞아요. 나머지 세 개는 다 저기잖아. S&P 500 추종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에 사실 QQQ 하나를 더 넣고 싶었거든요. 나스닥 원지수를 추종하는. 근데 이것도 4개까지밖에 비교가 안 돼요. 5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GPIQ가 37%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역시나 스파이 S&P 500의 원지수 ETF 31%, 그 다음이 슈드 25%, 제피는 봐봐요. 1년치가 역시나 차이가 꽤 나죠. 이 제피가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자본 차익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올라갈 때 다 못 따라가기가 쉬운. 맞아요. 근데 이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또 엎치락뒤치락해요. 네, 연초 이후에 3월달에 우리 또 지금 언제 뭐 3월달에 빠졌어라고 싶지만 3월달에 많이 출렁이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슈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12%가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GPIQ, 나스닥 지수, 월배당 ETF가 4% 정도, 스파이랑 제피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일 때는 제피가 방어력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장기로 갔을 때는 원지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배당주는 분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투자한답시고 한두 개만 갖고 있다가 그 기업들의 실적이 줄거나 배당 성향이 떨어지거나 배당 컷을 하면 이제 주가도 작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배당주는. 그래서 하나의 계좌에 고배당주 10개, 20개 사실상 내가 ETF를 운용한다라는 셈인데 아니면 ETF를 담거나 근데 그 ETF도 지금 송일아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또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아웃퍼폼 할 수도 있는 커버드콜 ETF 때로는 이제 배당 성장만 중심으로 하는 ETF. 그래서 배당주도 하나의 배당 계좌에 해외 상장 ETF도 한 서너 개 같이 분산 내려놓으면 요 친구들 중에서도 또 공격수 수비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수비수 중에서 공격수 수비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개를 고른 게 그 조합 최적의 조합이 이거기 때문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송일아 기자만의 생각.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 최적이라는 거 없으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제피를 넣는데 여기에 제Q를 안 넣고 GPIQ를 넣냐. GPIQ가 더 좋으면 여기에 제피 대신에 GPIX를 넣으면 되는데 왜 제피를 넣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따져봤거든요. GPIX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피 대신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만든 S&P 500 월배당 ETF를 넣은 건데 여기 보시면 구성 종목이요. GPIX와 GPIQ가 거의 대부분 겹칩니다. 그러네. 네, 겹치고요. 슈드는 뭐 제열매라고 해도 그리고 나서 제피를 보시죠. 제피와 GPIQ는 구성 종목이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거를 다른 운용사들 걸로 섞어야 분산의 의미가 있다. 분산의 약간 극대화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채널에 왜 파이어족 ETF로 파이어 하시는 분들 종종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전에 안지님이 한번 나오셨는데 그분은 그냥 슈드랑 QQQ만 하신대요. 그 두 가지.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른 것들. 그렇죠. 완전히까지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네. 거의 겹치지 않는 선에서 슈드랑 그냥 아예 나스닥 원지수를 따라가는 ETF 그 두 개로만 은퇴를 하셨다. 이런 분들도 봤고, 그리고 이 제피, 제큐의 그 현금 흐름이 나는 너무 좋아. 그러면은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그 재투자의 그 툴을 그냥 원지수 ETF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토탈 리턴을 내가 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S&P보다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죠. 더 담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월배당 ETF는 한번 받아보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한 주라도 사서 배당을 그러면 얼마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이 월배당 ETF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건도 이제 또 배당도 달러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환율이 오르면 환율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요건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네. 그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세 개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네. 2023년도에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3년 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를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슈드에 40%를 넣고 그다음에 제피에 3천만 원. GPIQ에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배당을 네. 배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 수익, 분배금 수익 해서 총 수익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1억 원을 넣었을 때 3년 후에 3,28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저거는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누적 예. 수익. 근데 이제 과거 수익률을 기본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에 한 10% 정도씩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 안에 배당이 포함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투자할 걸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티브 물론 투자자시잖아요. 이제 저게 다 네. 토탈 리턴의 수익률이겠으나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분배금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저거는 이제 찾아 쓰시는 분들, 현금 흐름이 네네. 필요하신 분들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맞아요. 않은 거고 만약에 나는 분배금을 내 주머니에 넣고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재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재투자를 계속하는 분배금을 실제 주지 않지만 그걸 더 굴리는 토탈 리턴 ETF를 또 선택하면 되는 맞아요. 거고. ETF 중에서도 TR이라고 써 있는 건 토탈 리턴 ETF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확실히 복리 효과가 더 크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배당금을 될 것 같고. 분배금으로 드리지 않고 네. 계속해서 굴려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취지로. 그래서 어떤 분이 작년에 토탈 리턴 ETF로 투자를 하셨는데 벌써 수익률 100% 넘었다고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더라고요. 토탈 리턴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 슈드는 네. 결국에 배당 성장으로 이제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종의 상품이고 그다음에 제피는 하락장에서 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GPIQ는 상승장에서 이제 나스닥 100 그러니까 QQQ보단 덜 하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배당 ETF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도 갖추면서. 그렇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국내 네. 대표 이제 배당 ETF들, 이번에는 미국 네. 대표 배당 ETF들. 물론 이제 대표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송일하게 네. 마음대로 뽑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네. 그래도 다년간의 투자와 또 취재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사실은 미국 ETF랑 한국 ETF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세금을 왜 얘기 안 하냐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10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고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세금을 또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세금 총정리 한번 해야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들어가고 건보료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배당이 ETF만 나오겠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ETF만으로 연간 배당 수익이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면 네. 다른 알주식에 다른 예금이자 그렇죠. 뭐 이런 거 없겠어요? 그리고 또 집도 있죠. 거기 자동차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다 건보료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머리 아픈 거라서 제가 한번 또 열심히 서치를 해가지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저 DF.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호드리님과 함께하는 AI시대 숨은 수혜주찾기 네. 특강도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ETF 트래커도 많이들 또 검색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뿅!